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 각각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이 4회로 가장 많았고 모건 스탠리가 3회로 그 다음이며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2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HSBC 등은 1회를 예상했습니다. 월가의 원조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0%가 아니라 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저렴한 밸류에이션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조, 홍콩 달러의 고정 환율제가 가진 매력 등이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비둘기기에 좀 가까웠던 만큼 뉴욕 증시는 상승했었는데요. 미니 나스닥 선물은 조금 전에 발표됐던 4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물가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집중됐는데요. 그런 만큼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1.5%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상품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4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5천으로 31만 5천을 기록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4월 실업률은 예측치와 이전치인 3.8%를 상회한 3.9%였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3.9% 오르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1.3으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 금요일인 만큼 금요일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네, FOMC가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지표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를 아직 꺾지 않았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 마감과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오늘 또 기준을 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오늘 또 큰 산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만큼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마스터님을 금요일에만 만나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월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국내 증시 그리고 지금 오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시간에 어떤 전략들도 챙겨갈 수 있는지 더 가까이 만나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막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8% 올라가면서 강하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7,9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9시 30분에 4월의 비농업 고용 발표 이후에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힘 있게 또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 포착되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지금 Lakers can happen in Sept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닉 라이더 채권 CIO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이나 12월 또는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준이 2% 목표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금리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압박을 예리하게 또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금리 인하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의 FOMC 기자회견은 많은 이들이 좀 두려워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선님과도 함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블랙록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요. 블랙록은 국부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수개월 내로 비트코인 ETF를 수용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 유출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째 연속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시 후에 순유출이 없었던 블랙록의 ETF 역시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3,690만 달러 유출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블랙록의 로버트 미치닉은 현재의 소강 상태가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의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 등의 은퇴연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유입 가능성도 적은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전망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월가의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외신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은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려진 만큼 매파적인 기조도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매파적이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 시장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우리 제이먼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죠. 네. 그분이 8% 금리 인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목에서 그건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진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들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일단락이 된 상태고 네. 중요한 건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시장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네. 이번에 그 11월에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을 할 걸로 보거든요. 이게 참 소심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5번을 하네, 3번을 하네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을 할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긴 할까? 여기에서 그나마 좀 나아진 거죠. 금리 인상은 파월이 말했다시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배제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당장 6월 달에 또 FOM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표마다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예민한 정도까지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거죠. 6월에 하냐, 아니면 뭐 언제 하냐, 7월에 하냐, 뭐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건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전에 나온 지표 우리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표를 잠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봤습니다. 잠깐 네. 모니터 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네, 보시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오늘 9시 반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인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시간당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곧 뭐겠어요? 네, 근로자들 임금이죠. 그래서 네.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근로 시간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죠. 네,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이게 지난달에는 315K, 31만 5천, K는 1000입니다. 31만 5천에서 23만 8천으로 예측을 했는데 줄였는데 지금 또 줄어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마이너스 줄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실업률만 관련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방금 전에 발표가 나왔죠. 10시 45분에 발표된 마켓 서비스 부문 구매자 가래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 큰 폭으로 상승도 하지 않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지는 거거든요. ISM, 비제조업 신규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어서 나왔고 이거는 뭐 거의 미약하게나마 상승을 했지만 중요한 건 지난달보다 줄었죠. 네, 여긴 예측치, 이 라인은 예측치입니다. 시장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고 투자를 했던 거고 이거는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데이터고 이거는 실제 방금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이것만 본다 그러면 경기 안 좋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이 경기 둔화는 둘째치고 침체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하고 네. 나타나는 데이터로 보는 경기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3%밖에 안 돼. 그런데 시장 가보시면 사과, 배값이 거의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따라가는 데는 시차가 있고 또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데이터가 이 정도 차이 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정도 차이 났다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끝판왕은 실업입니다. 네.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버티다 못해서 사람을 자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용에 상당히 비탄력적이죠. 6개월 이제는 통보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번에 테슬라 10% 감축하는 거 1월 날 저녁에 일론 머스크가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침에 아이디 카드를 딱 대는데 소리가 못 들어가는 거죠. 되게 재밌다기보다 비참한 현실이죠. 어떻게 들어갔는데 책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국은 고용이 탄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심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줄여서라도 기업이 살아남고자 하는 경력직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써야 되는데 그때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에 되게 좋겠는데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뭐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금리 인하는 시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뉴스 뭐 어디에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그냥 무시를 하시고 당분간 무시를 하시고 뭐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그거는 뭐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뭐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마스터님
일단 금리 인상을 좀 배제를 하고 네. 다른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이 4회를 또 예상을 했고 네. 여전히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3회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노무라가 2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HSBC는 1회를 좀 전망을 했는데 네. 마스터님께서는 몇 회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런 질문 좀 많이 받는데요. 음. 네, 많이 받긴 하지만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한 번 이상. 네, 많으면 2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게 6월, 7월, 9월, 11월은 어차피 대선이 있어서 대선 날짜보다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3번, 대선 전까지 3번인데 네. 두 번이면 반 이상을 하는 거거든요. 어. 네, 5번은 올해 그러니까 12월에 또 있습니다. 12월에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앞에 세 개 중에서 과연 이걸 3번 다 할까요? 글쎄,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할 것 같습니다만 또 모르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예측은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길게 보고 덤비시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만약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이런 거 다 싫어 하시면 차라리 그냥 해외 선물로 오셔서 수익 그냥 계속 뭐 데일리 매일매일 주간 단위로 수익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쉬지만 해외 선물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개 방송 오셔서 직접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개념 잡고 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건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인하 쪽에 기준을 많이 두시고 비중을 많이 두시고 여러분께서 그냥 안심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좀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에는 상승 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또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안에서는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윙보다 조금 더 단기 매매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가까이 함께 하면서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들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월요일 오전 그리고 오후 이 시간 꼭 참고하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양방향으로 해외 선물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에서 자금 요입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비트코인에는 다시금 상승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 유입 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제가 팬데믹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었어요. 그거 갖다 어디다 써? 라고 했는데 팬데믹 이후로 자금이 막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포함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이거는 거의 뭐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한 겁니다. ETF가 승인 났다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캐나다도 미리 인정을 했고 유럽도 인정을 한 상태라면 전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유동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 직전에 그 물 한 방울 주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은 1경이 넘는 자산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ETF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월 달에요. 그리고 그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블랙록에 출시한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짧은 시간에는 가장 3달밖에 안 됐거든요. 가장 많이 유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뜸한 상태고요. 최근에 며칠 뜸했다고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ETF와 관련해가지고 뜨겁습니다. 저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데, 발을 담고 있는 거죠.
발을 담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음. 그래서 해외 선물로 돈 벌고 코인 쪽으로 발을 담가 놓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시면 계좌뿐만 아니라 생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그 전 세계 최대 연기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공적 연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거기서도 이 비트코인 쪽으로 ETF 쪽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 연기금도 미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꽤 큰 수익을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정부기관이 하는 건 아직까지는 ETF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RWA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 시켜서 아마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다 이제 일반인들이 1억짜리를 뭐 10,000원, 20,000원씩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네, 그런 걸 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코인 쪽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두셔야 나중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비트코인이 네. 어제 FOMC 회의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네. 이 상승 탄력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7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아크인베스트의 돈 남은 언니 캐시우드라고 있는데 그분은 15만,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 2억, 3억 정도, 2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2030년이죠. 예, 그때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30억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그럼 먼 얘기 같죠. 6년 뒤입니다. 6년 뒤. 예, 그리고 202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4천만 원, 그랬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금리 인상을 못 견디고 곤두박질 쳤다가 금리가 인상이 중지가 되고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막 밀어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그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친절히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 그 해외 선물이 기본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이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 나스닥은 오늘 단타 전략으로 어떤 편말을 들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이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디서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자리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위치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고. 네, 이거 지울까요? 네, 지워보죠, 이걸 다. 네. 안 보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쯤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이 지금 현재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일목균형표의 앞자리가 이렇게 지금 말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평평한 거를 지나서 말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적으로 좀 비중을 좀 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슬슬 하락이 좀 조정이 끝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일단 지리 저항입니다. 이런 자리들, 평평한 자리들, 이거는 우리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자연적으로 지리 저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시면 이게 왜 안 되나요? 네. PC가 잠깐만요. 이렇게 이 자리죠. 60일 이평선 18,120까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000선 테스트를 한번 거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18,000선이 여기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선이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18,050까지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밀린 거죠. 이 정도 밀린 겁니다. 지금 그어드린 선들은 지난주에 그어드린 선에서 살짝씩만 손을 본 겁니다. 제가 그 해선시대 나와서 지지저항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추세형으로 받는 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 가로로 쭉쭉 그어가지고 지지 저항을 받는 가로 지지 저항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 지지 저항선은 일명 마디가라고 부르고, 마디가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로 조금 조정은 있어도 920이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근처에 최근에 받은 그 마디가들은 그렇게 크게
신규로 교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920에 들어갔다 그러면 짧게 치고 나왔으면 한 1, 20포인트, 40에서 80씩 정도 많이 가면 뭐 50포인트도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나와 있는 화면상의 이 내용들을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를 하시고 메모하실 분은 따로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저항을 활용하셔서 일목균형표하고 밑에 ADX죠? 네, ADX, DMI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매수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도 또 챙겨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7주 기준으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펙의 감산 지속 전망에도 연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시 30분에 지표 발표 이후에 나스닥과 반대로 몸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0.58% 밀리면서 78.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오일 prices set for steps weekly drop in 3 mon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이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 지속 전망에도 수요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의 긴장 완화로 약세를 보이면서 WTI는 주간 5.6%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6월 1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소식통은 석유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이후에도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간 비노공 임금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 그리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책정할 때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만큼 지금 유가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유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지금 80달러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표 발표 이후에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감산 유지 정책을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유값이 오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오른 겁니다. 전쟁을 그런 분쟁을 지금 그러니까 등에 잇고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완화가 되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오펙은 항상 뒤로 갖다 붙여요. 네, 자기네들이 감산하고 싶으면 수요가 줄었다. 그리고 공급이 좀 많다. 그리고 좀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인 건 맞지만 이게 뭐 모두가 다 이런 거라기보다 특정 국가, 중동은 오일 빼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은 특정 국가를 위한 희소성의 자원이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들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일 골드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천년만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디가 끝인지는 누구도 모르나 이게 한번 꺾이면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오일은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근데 이러다가 또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 말씀 나눈 대로 최초에 올라갔던 의도가 수요와 공급, 경제 전망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분쟁, 불순한 의도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77달러 정도, 78달러 정도까지도 지금 78.40이네요. 네, 이런 얘기들은 좀 따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관련돼서 뭐 포지션이 어땠으면 좋겠나요? 글쎄요, 이제 지금 77달러 정도 도착을 하면 당분간 좀 박스를 치지 않을까? 네, 이게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방향을 한 방에 V자를 꺾어서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이렇게 꺾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몸을 방향을 바꿀 때는 네. 뭐라 그럴까 횡보를 거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 수 있지만 이런 게 흔하진 않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듯 하다가 밑으로 쭉 빠져요.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분이라면 이쯤에서는 뭐 그다지 큰 베팅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정도까지 77, 76, 75 요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일목균형 비율 하단이죠. 요 하단, 요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122평선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 하단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너무 크게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마디가 중심으로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크게 지정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등에 업고 올라갔었던 만큼 지금 해소가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77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꼭 이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럼 바로 또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매도 사인 들어주신 구체적인 전망 또 들어볼까요? 일단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월요일은 모르겠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일 차트입니다. 오일 차트고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오일도 같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살짝 멈췄어요. 보시면 이렇게 멈췄습니다. 수평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좀 박스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한 76.50 정도 되겠네요. 76.50 그리고 122평선이 현재 77.12 이게 내려오면 77로 내려갈 겁니다. 77.00, 76.50 이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고 그게 오늘 내려올지 다음 주까지 걸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좀 조금 중기 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78.40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선을 그어놓은 게 여기죠. 여기에서 계속 못 올라오고 부딪혔던 자리가 78.40 그리고 79.00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계속 부딪혔죠. 네, 이런 자리들이 마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디가들. 그래서 여기 지금 못 내려오고 계속 뚫으려고 시도 중인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78.80 이건 지우더라도 네, 여기 79.20, 79.60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보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79.90, 80달러 이 정도. 매도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 78.40이 지켜진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79.20이 아니라 20이 아니라 한 60, 50 정도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뚫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 그러면 20이 저항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강력하게 지켜진다면 이 자리가 깨지네요. 네, 강력하게 지켜진다 그러면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뚫었다가 올라갔다 할 땐 20 여기 80, 90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확 튀어올라서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까지 튀어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배워가시면 됩니다. 네, 오전 오후에 오전과 저녁 타임 두 타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수익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기법도 배워가시면 여러분들 계좌 색이 바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나빴던 만큼 오일은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과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 발표 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토해내면서 장 시작한 후로 한 단계 더 몸을 낮췄습니다. 금리와 달러 인덱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도 지지받지 못하고 현재는 0.59% 밀리면서 2,29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 set for second weekly for U.S. Federal Investor Lat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값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두고 안정세를 좀 유지해왔던 골드였는데요. 데이터가 발표된 후에는 지금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CBC 외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지난 2주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매파적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휴전 합의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금값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낮게 나오게 된다면 금은 지지를 받으면서 2,280에서 2,340달러 범위를 예상한 상황인데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지지하지 못하고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또 봤던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달러 인덱스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 요인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골드 역시 오히려 똑같이 올라갔던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그 골드만의 니즈, 그러니까 수요 욕구를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야 전쟁 났으니까 빨리 챙겨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야 전쟁 안 났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골드는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 자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최하단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조심하시라고. 저는 3,000달러 정도까지, 오일은 90달러, 골드는 3,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500선 조금 못 갔죠. 이 얘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걸 다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뭐 아직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금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 많은 투자자들은 골드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몸통 골드 값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거의 10년 동안 정체에 있다시피 하니까 투자자들은 골드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은행 가지. 아니 그럴 거면 주식 투자하지. 어차피 빅테크들은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그 수익도 좋으니까 이번에 애플도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배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애플도 자사주 소각한다고 또 난리죠. 네, 이게 자사주가 뭐 20조 소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백조, 막 200조, 300조를 소각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한 해에서는 600조인데 3분의 1, 절반 정도의 주식, 자기네들 주식을 회사에 사가지고 소각,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가치가 희소해지니까 뭐 100개 있던 게 뭐 70개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원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2,100만 개 한 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드도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희소성을 어느 정도 좀 희석을 시켜줄 수 있는 한마디로 희귀한 자원이 골드가 네. 희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고 또 하나는 그 희소성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게 미국에는 M7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골드가 아니죠. 골드는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도 많이 하니까요. 골드가 아니라 뭐 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큰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지만 지금 자체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타고 올라간 골드니까 어느 정도 거품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난 지금 매수로 봐. 그래서 매수로 무조건 버티지 마시고 흐르는 대로 시장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흐르는 대로 가실 것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상승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정학적인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골드에 대한 매력이 급감했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골드를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어디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골드도 오일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드는 보시면 참 지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아래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곧 지금 한동안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스 하단선까지 내려온 거죠. 예, 2290, 2230, 예, 2300, 2290 요 정도가 일단은 박스 하단인데요. 살짝 뚫린다 그러면 한 100포인트 정도가 더 뚫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으니까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그널들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 마이너스 DI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ADX 녹색이죠. 올라가고 있고 한마디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이 된 거죠. 매도세가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서 쭉 내려온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 이게 언제쯤 매도세가 끝날까는 여기 밑에 있는 DMI, ADX를 여러분들께 설치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 때 바뀌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제 여기 밑단이 구름 밑단이 내려간다면 이제 이게 또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운으로 바뀐다면 음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구름을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구름으로 바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가 시작될 것 같지만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내려오면 글쎄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2150? 글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적당히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얼마냐면 잠깐만요. 이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가 2280, 70 그 정도 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좀 디테일한 차트입니다. 자, 디테일한 차트고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이 지난주에 그어놓은 거에서 살짝씩만 수정을 한 겁니다. 마디가라고 그러죠? 마디가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시고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죠. 2286, 92 요 선에서 지금 튕긴 겁니다. 이렇게 튕깁니다. 작게는 20, 30틱, 많게는 100틱 이상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다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가 아직 음운입니다. 음운은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을 보시려고 그러면 앞자리가 양운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닥 잡는다고 들어가셔서 뭐 바닥을 1층을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지하 1층 있고 막 지하 3층 있고 그리고 지구에 해까지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까지 챙겨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계속해서 마토님 전략 토대로 한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네.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방송을 또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매주 월요일마다 그 공개방송 시간에 또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겼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운이 좀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챙겨주셨어요. 아, 네. 이쯤 되면은 운이 아니지 이번 주 운이 않을까. 좋았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전승했습니다. 전승했고 손실인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 4월 마감은 3패했습니다. 3패했고 나머지는 다 승리를 했고요. 네, 운이 좋았죠. 장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아예 장운이 안 따르는 날도 있어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내가 꼭 청산하면 더 가고 내가 꼭 청산하려는 위치에서 찔끔 안 오고 조금만 내려오면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네, 다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이번 주도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또 기법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9시 반부터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이쯤에 공개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좀 자리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매도를 쳤습니다. 매도를 쳤는데 이게 28틱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매도를 쳤는데 더 내려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28틱에서 끊고 나온 겁니다. 28틱이라도 먹자 해서 나온 겁니다. 28틱이면 한 13, 4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거 땅 파도 안 나와요. 네, 지금 한 2분 만에 번 거죠. 14분부터 16분까지 2분 만에 번 거고 이건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법 얘기하다가 결국 미장 때까지 기다렸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미장 때가 여기입니다. 미장 시작하고 나서 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30분에 30분이죠.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사이에 60틱을 가져갔습니다. 930 이 자리입니다. 930에서 이렇게 매도를 쳐서 네, 915까지 60틱. 60틱이면 대략 6,700원, 7,000원만 곱해도 한 40만 원 돈 되는 거죠.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벌어간 겁니다. 이게 해외 선물의 매력이죠. 네, 그 증거금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매수를 받을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내렸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매도를 쳐서 이렇게 20틱 정도 더 챙겼습니다. 이것도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이거 튀어 올라오겠다 그래서 그 20틱에서 끄는 겁니다. 이렇게 탑하면 얼마죠? 이렇게 한 1, 2분 사이에 매매 3번 해가지고 100틱을 챙겨간 겁니다. 100틱이라는 숫자는 거의 7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겁니다. 네, 뭐 한 3번 매매해서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해외 선물의 매력이죠. 물론 거꾸로 잡으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음과 양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더 큰 차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치고 네, 여기서 매도를 치고 이렇게 해서 매도를 치고 우리는 이제 플랜 A, B, C라고 해서 네, 기법이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요즘은 A,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 월요일 날 한 거고 이제 같이 수요일 날 했던 거 요즘 장이 훅 꺼졌다 튀어올라고 훅 꺼졌다 튀어올라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운이 좋게 우리 손절이 뭐 거의 안 나갔어요. 이번 주에 그냥 수익이었습니다. 그냥 네, 운이 좋은 거죠. 그 정도면. 자,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510에서 513, 12틱, 그다음에 48틱, 32틱, 48틱. 이게 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 여기서는 기준선이거든요. 이 핑크색이 기준선 지지받을 때, 내려갈 때, 지지받고 내려올 때 48틱 끊어서 가져간 겁니다.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익 잘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승으로 여러분들 어지간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 부분만큼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네, 기법도 배우시고 수익도 챙겨가시면 네, 계좌 색깔이 바뀌고 내가 난 이거보다 이런 게 좋아. 뭐 일목균형표 PD 복잡해. 복잡하더라도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께서 10년 근무하실 때 첫 달부터 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차트 지금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고 계신가요? 안 나신다 그러면 다 바꾸셔야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이죠. 하지만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을 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그렇게 기회를 또 여러 번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들을 가져가고 계신지 더 옆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전략들 챙겨보고 왔고요. 전망까지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일목균형표가 하락 조정이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매수 전략으로 60일 이평선 18,12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며 크루드오일의 최근 상승은 수요나 공급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며 77에서 78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한 점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금리 인하와 자금 유입에 의해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정작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이자가 안 붙는 골드보다 배당을 주는 주식의 매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장기적인 전망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